즉 국세청이 보기에 이번 사안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의도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아주 무거운 경제적인 징벌을 내린 셈입니다. 세무사님 네네네. 지금 뉴스 보셨나요? 뭔데요? 지금 차은우 씨가 추징금이 200억이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안 그래도 분석하고 있었는데 회의실로 따라오시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뉴스 보면 추징금이 200억이라고 하는데 연예인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도 그 소식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연예인 한 명에게 부과되는 추징금 200억이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세무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역대급 금액인 건데요. 보통 대형 기획사 전체가 수백억 단위 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개인 아티스트 개별 안으로 이 정도 숫자가 찍혔다는 거는 단순한 누락 수준 자체가 아닙니다. 누락이 아니면 어떤 거죠? 이는 오랫동안 국세청이 치밀하게 내사해가지고 확실한 증거 잡고 칼을 빼들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사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차은우 씨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200억이나 숫자가 좀 나오는 걸까요? 일반적인 세금 신고 누락은 사실 몇천 단위에서 억 단위에서 그치는데요. 200억은 정말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사실 수년간 발생한 수천억 원대 매출을 조직적으로 누락했거나 실체 없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결과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안 냈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사실 너무 커요. 원래 본래 냈었어야 할 본세에 더해 가지고 고의적인 탈세 매겨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런 비현실적인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조사 사국이 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조사 사국이 뭔가요? 업계에서는 조사 사국이 떴다는 소문이 돌면은 다들 가슴부터 철렁합니다. 왜냐면 정기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세무조사, 즉 탈세 혐의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투입되는 소위 말해서 특수부대이기 때문인 건데요. 예고 없이 들어닥쳐가지고 장부라든가 하드디스크, 영치에 가는데 한 번의 조사가 시작되면 먼지 수준이 아니라 뼈까지 발라낼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막 그냥 다 갖고 가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 조사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국세청이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투입하는 최정예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추징금 절반이 가산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괘씸죄 이런 벌금인 건가요? 비유하자면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실수에는 10%에 대한 가산세를 매기지만 고의적인 탈세는 무려 4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더해지니 금액이 폭증한 거죠. 즉 국세청이 보기에 이번 사안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의도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아주 무거운 경제적인 징벌을 내린 셈입니다. 그럼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뭐 가족법인을 운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 장어 식당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실소가 나오는 상황인 건데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겠다는 법인의 주소가 식당이나 본인의 자택이라는 건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거든요. 직원이 출근하고 업무를 볼 공간도 없으면서 법인 명의로 세금 혜택만 받겠다는 건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수법입니다. 이런 명백한 정황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우리는 탈세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회사다 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똑같이 이런 관점으로 여기는 페이퍼 컴퍼니다 라고 이렇게 본 거겠네요.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논리는 사실 명확합니다.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라는 거죠. 사실 겉모양만 법인일 뿐인 거고 실질은 개인의 수익을 법인 통장으로 돌려 세금을 깎으려는 도구로 본 겁니다.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별개의 존재인데 그 실체가 전혀 증명되지 않으니까 국세청은 이를 허상으로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결국 법인으로 낸 낮은 세금 대신 높은 개인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해 세금 폭탄을 때린 거죠. 그 장소 사진 보니까 안에 완전 공터처럼 비어져 있고 하던데 그러면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억울함을 풀려면은 단순하게 말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업무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이라든가 구체적인 근무 일지, 법인 계좌로 집행된 업무 비용의 증빙 서류들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하게 어머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실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그곳에서 일어난 회의록 등 누가 봐도 이 회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번 건은 그런 기초적인 방어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이름으로 그냥 세금 내면 될 건데 왜 굳이 법인으로 만든 건가요? 사실 결국은 이 세율 차이에서 오는 돈 때문인 건데요. 개인의 최고 소득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49.5%에 달하지만 법인은 수익에 따라서 고작 10에서 20% 정도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개인은 절반 정도인 50억을 떼이지만 법인은 20억만 내면 되니 이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적법하게 법인을 운영하며 절세한 게 아니라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세워 세금만 깎으려 했기 때문인 건데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200억이 나왔는데 그럼 200억을 내면 끝인 건가요? 아니면은 감옥까지도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요, 사실 추징금만 단순하게 낸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왜냐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토탈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세무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져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200억이라는 거액의 탈루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도 뉴스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범죄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요청했다면 그럼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셨을 것 같나요? 사실 저는 이런 컨설팅이 들어왔을 때 정말 단호하게 눈앞에 있는 절세보다 실체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세무조사는 5년 전 기록까지 다 들춰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금을 아끼려고 편법을 쓰게 되면 나중에 몇 배 이자를 보태가지고 토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세우고 가족 이름을 올리면 세금이 준다더라 같은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말고요.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공법으로 가셔야 한다고 뼈아픈 조언을 제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실체를 갖춰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좀 실체를 가졌다고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아주 기본부터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된 진짜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지 않고 업무 연관성을 증빙하는 등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세청의 칼날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법인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법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관리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보통 법인 만들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분들이 이 법인을 운영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소지만 빌리는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인 거고, 둘째는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가지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백화점 쇼핑하는 사적 유용입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나 하나쯤은 안 걸리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수년 뒤 걷잡을 수 없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 안 하는 배우자 월급 주다가 걸리면 이것도 다 토해내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지급한 급여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재계산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전부 추징당합니다. 심지어 이를 증빙하려고 허위 서류를 만들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법인으로 슈퍼카도 여러 대 해가지고 타고 다녔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조사 4국이 투입될 정도면 이런 사적 유용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들여다봅니다. 연예인이나
고소득 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타면서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국세청이 가장 전형적으로 꼽는 탈세 유형입니다.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라 명품에 대한 구매, 해외여행 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는 조사관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오늘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절세와 탈세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인데 한 끗 차이라고 얘기도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 세무사로서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절세는 법을 지키는 기술인 거고 탈세는 법을 어기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한두 번은 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세청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도화된 시대에 완벽한 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벌고 적법하게 내는 것이 내 소중한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현재까지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확실한 건 혐의 내용인 거지 실제 확정돼 가지고 200억의 탈세가 발생된 게 확실시된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차은우 씨 팬분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동감세무사 이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